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이기영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세 가지 착각, 당신 발밑에 얼음이 녹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가 임박했는데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지율은 비록 낮지만은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퇴임 후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 임기 전반기처럼 후반기를 보내면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더 무능하고 태형적인 세계관으로 나라 기틀을 망가뜨린 부족장 수준의 좌파 대통령도 있었지만 좌파는 무조건 자기 편 역사를 미화하는데 우파의 거울은 좀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가 더 혹독할 것이다. 김건희와 관련된 대목들만 부과되고 윤은 자신의 국정 철학이 뭔지 모르는 채 대통령을 했던 불통 아마추어 리더십 이미지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 개도 바로잡기도 미완성이고 문재인 의혹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고 국정원 등 안보 시스템의 무기력도 그대로다. 자, 그런데 최근에 경남 의령의 한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소 골수로 지내온 노인들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윤석열은 그렇게 술만 먹는다며 남 범죄자 이재명이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정말 좋지 않은데 이것은 보수 주류에서도 사실상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다. 여당의 뿌리가 없기는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자, 보수 회생을 바라는 민심에 올라타 있지만은 그 민심은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고 가자는 것도 아닌데 한동훈이가 오해하면 버림받게 된다. 자, 윤 대통령의 또 하나의 착각은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과거의 대처나 레이건식의 스타일을 자랑하는데 의료개혁을 다루는 윤 정권의 태도는 질적으로 다르다. 단호한 표정이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을 변화시킬 백업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개혁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의사 정원만 주장하며 2,000명이라고 말뚝을 박아버린 것은 무모하고 단순한 고집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이 위험에 빠졌다. 자, 그리고 윤은 국민을 쉽게 설득하는 상대로 여기면서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 하고 돌려주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다. 이런 어리숙한 해명으로 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시중에서는 국민을 바보로 엮인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녹아가는 유빙 위에 떠있는 신세다. 좌파의 극악스러움과 자금 동원력은 최고점을 찍고 있고 야당의 집요한 방통위 무력화 시도는 8.15 직후 좌파들이 이 나라 생산시설과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이진수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문화혁명 때 조리돌림을 연상시키는 장면은 그야말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피어오르듯 잠복해 있던 윤 정권의 실정과 야당 189석의 습도를 타고 발현되고 있다. 자, 임기 전반기와 정반대로 하면 살 거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리더십과 행동,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버티면 될까 그렇지 않다. 둘째, 의료개혁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세 번째, 말을 하는 걸 보면 국민을 바보로 여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재명이가 지금 무한 루프식 탄핵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탄핵 7번, 특검 10번, 국회를 정오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재명이는 어제 전국민 25만원 주는 입법을 강행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25만원씩 나눠준다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본회의에 상정했어요. 나라 빚이 사상 최대 1126조에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국채가 104조인데 전국민 지원에 13조에서 최대 하다 보면 18조가 들 거라고 합니다. 여당은 포퓰리즘식 악법이다라고 반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건데도 이재명이는
나눠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탄핵 특검을 밀어붙이면서 윤 정권을 흔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은 거부권 행사하고 버티면 되지만 이번에도 보면 여권에서 4표가 빠져서 104표만 반대했죠. 자, 조금씩 더 밀기 시작하면 점점 빠질 겁니다. 이 거부권 행사로 버티는 것은 저기 성을 둘러싸고 계속 공격을 해오는데 일회성격퇴를 했지만은 언제까지 포위당한 채 식량이 줄어들고 물도 없는데 버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포위망을 지금 행성하고 있는 거고 탄핵이나 특검 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일상이다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면역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 루프식,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 무한 루프 영화라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현실인 줄 알았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 있고 과거로 그런 걸 무한 루프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가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헬기 타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와놓고 국민들은 25만 원 나눠줄 거니까 자, 다 고맙게 생각하고 나 밀으라는 거야. 자, 대장동에서 번 김만배 돈으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자기가 변호사 해서 짱박아 놓은 돈으로 나눠줍니까? 아니, 국가 예산을 갖다가 틀어가지고 18조까지 채고 틀어서 이걸 국민들한테 25만 원 나눠주겠다고 지금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국민들. 차라리요, 이재명이한테 한 1억 달라 하세요. 한 1억 받고 우리 영혼을 이재명이한테 팔아야지. 25만 원이면 우리가 너무 싸구려지 않습니까? 지는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에 가고 우리는 25만 원에 우리 영혼을 이재명이한테 갖다 바칠 겁니까? 우리 가치가 25만 원밖에 안 됩니까? 나는 이재명이가요, 이왕 주려면 이왕 빚내서 주는 거지 저 18조도 있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 재정이 빚뜸인데 그러면 이왕 빚내는 거 나중에 그냥 한식에 죽든 청명에 죽든 그건 알아서 각자 죽고 한 1억씩 주라는 거예요. 25만 원에 영혼을 살라 하면 우리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쩌다가 사장이 아니라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 윤, 아무 생각 없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25만 원 주겠다고 입법하는데도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하긴 집구석도 수습하지 못해서 한동훈이 달랜다고 야단인데 이재명이하고 지금 어떻게 싸울지 각이나 짜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때 자기 도운 사람들 열심히 여기저기 배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그냥 한 자리 차지하려고 도왔지요. 지난번에 그런 사람들 도왔다 안 도왔거든 어차피 이겼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윤 기대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25만 원 받고 영혼 팔지 말자. 한 1억은 받자 이 이야기입니다. 지는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25만 원짜리입니까?